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IT 공학과 이소영, 배서연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안재업 교수님이시고 주제는 체액과 전해질입니다. 발표 순서는 체액의 분포와 구성,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과 이동, 수분과 전해질의 조절 기전, 마지막으로 산염기 균형과 불균형입니다. 체액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부위별, 구획별로 서로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중의 50%에서 70%로서 몸의 구성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체액은 크게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구분됩니다. 총 체액량의 약 3분의 2가 세포내액이고 약 3분의 1은 세포외액입니다. 체액의 비율은 연령이나 성별 및 체내 지방 조직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액량은 감소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성인이 아동에 비해 지방 조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분 함유량이 남성과 아동보다 적습니다. 세포내액은 세포의 내부에 위치하며 모든 세포내 성분들이 녹아있는 액체입니다. 세포외액은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세포에 필요한 수분, 전해질, 영양소 및 산소를 공급하고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은 제거하는 운반 기능을 담당합니다. 세포외액은 다시 간줄액과 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체의 수분, 즉 체액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성요소가 되며 생리기능을 주관합니다. 정상인의 수분균형은 1일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이 같은 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수분의 섭취량과 배설량 간에 차이가 있을 때 인체는 이를 보상하여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수분만 섭취하고 그 이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약 45일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게 되는 경우 성인은 10일, 소아는 5일밖에 생존할 수 없어 수분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질은 물과 같은 용매에 넣었을 때 이온으로 해리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세포외액과 세포내액 내에 함유되어 있는 전해질의 종류는 같으나 그 양이 다릅니다. 단백질은 그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각각 세포내와 혈액 내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세포내 단백질과 혈장 단백질은 모두 음이온의 성질을 띠며 교질 형태입니다. 혈관과 간줄액 구간은 모세혈관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막은 수분과 일부 전해질에 대해서는 투과도가 높지만 혈장 단백질에 대해서는 투과도가 없습니다. 모세혈관을 통한 물질 이동은 여과에 의합니다. 세포내의 구간과 세포외의 구간은 세포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능동수송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동수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체액의 삼투질 농도는 짧은 시간 안에 즉시 조절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삼투질 농도를 예민하게 조절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에 의한 조절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고 탈수가 시작되면 우리 인체는 뇌하수체 혈압에서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을 내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혈액이 줄어들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 등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물을 재흡수하고 그 결과 체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증과 음수입니다. 시상하부에 위치하는 갈증 중추의 활동 증가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수분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체액의 삼투질 농도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이온 재흡수 조절입니다. 수분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과 심한 출혈이나 탈수가 있는 응급시에 원위센요관에서 나트륨이온 재흡수 조절함으로써 균형이 유지됩니다. 전해질은 주로 음식물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고 소변, 대변 그리고 땀을 통해 수분과 함께 외부로 배출됩니다. 수분이 소실되었을 때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혈장량은 주로 염화나트륨의 함량에 의해 조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내 나트륨 이온 함량의 조절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구체 여과 유래 변화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면 나트륨이온 배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구체 여과율의 조절은 나트륨이온 균형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알도스테론 분비입니다. 알도스테론은 바로 집합관과 원위생효관에서 나트륨이온 재흡수를 촉진시켜 소변을 통한 나트륨이온의 배설을 줄임으로써 체내의 나트륨이온과 수분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접 혈관에 적용하여 소동맥을 수축시켜 혈압을 정상으로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체액량 조절의 주요 목적은 순환 혈액량 유지와 동맥압 유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방성 나트륨이온 배설 촉진 펩티드입니다. 알도스테론의 작용과 반대작용하는 나트륨 배설 촉진 호르몬으로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된 염분과 수분을 더 많이 배설하게 하여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칼륨이온은 세포 내에게 가장 많은 양이온으로 신경과 근육의 흥분, 산연계균형, 그리고 세포 내의 여러 요소의 활성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칼륨의 혈증에는 주로 심근세포의 흥분성이 증가하며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흥분 전도에도 이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심장마비가 초래됩니다. 반대로 저칼륨 혈증일 때는 흥분성 조직의 흥분성과 전도성이 감소되어 심근마비와 부정맥이 초래됩니다. 체내 칼륨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슐린, 알도스테론, 칼륨이온 섭취량, 산연기 상태 및 나트륨이온 배설의 증가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근육이나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킬 때 동시에 칼륨이온의 이동을 촉진시킵니다. 인슐린 갈핍 시에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이온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나트륨이온이 재흡수되면서 동시에 칼륨이온 분비가 촉진되므로 칼륨인의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칼륨이온 섭취량이 증가되면 원이뇨세관으로 칼륨이온 분비량이 증가되어 칼륨이온 배설량이 증가하고 칼륨이온 섭취량이 감소하면 칼륨이온 배설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대사성 혹은 호흡성 산증인 경우 칼륨이온 분비가 감소하여 칼륨이온 배설이 감소하며 대사성 혹은 호흡성 알커리즘에서는 칼륨이온 분비 및 배설이 증가합니다. 생명 현상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생화학적 반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세포 내 삼염기 균형을 들 수 있습니다.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고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입니다. 산의 강도는 용액 속에서 수소이온을 얼마나 쉽게 방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소이온의 농도는 산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도가 증가됩니다. 체액 내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이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를 실수로 표시한 것이 pH입니다. pH는 로그 수소이온 농도분의 1은 마이너스 수소이온 농도, 그러므로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를 의미한다. 혈액의 pH를 측정함으로써 인체가 산염기의 균형 상태인지 혹은 불균형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소이온은 주로 대사 과정의 부산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됩니다. 휘발성산 형태로 생성될 때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사될 때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비휘발성산 형태로 생성될 때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단백질과 인지질의 대사 결과 황산이나 인산 등의 강산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에서는 상당량의 산이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일정하게 조절되는 것에는 세 가지 조절 기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완충제에 의한 조절입니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작용합니다. 완충제는 수소이온과 결합하거나 수소이온을 방출할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물질입니다.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혹은 체내로 유입된 강산과 강염기를 중화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완충계가 있습니다. 중탄산염 완충계입니다. 주로 세포외액에서 존재하며 강산이 첨가될 경우 중탄산이온이 약산으로 만들고 강염기가 첨가될 경우 탄산이 양염기로 만듭니다. 인산염 완충계입니다. 주로 세포내액과 신산요관 세포내, 소변의 수소이온 농도 조절에 중요합니다.
2수소인산염과 1수소인산염을 포함합니다. 단백질 왕충계입니다. 혈장과 세포 내에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원충계입니다. 단백질의 가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수소이온을 받아들이거나 방출함으로써 산염기 완충계로서 작용합니다. 두 번째, 호흡성 조절입니다. 호흡은 순간적인 산염기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CO2의 배출은 호흡과 직접 연관이 있어 호흡률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외액의 CO2는 감소하며 반대로 호흡률이 감소하면 세포외액의 CO2량은 증가합니다. 체액 내 CO2의 농도의 증가는 pH를 감소시키고 CO2 농도의 감소는 pH를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신장성 조절입니다. 신장은 신체 대사산물인 과도한 비휘발성산을 배출시키고 중탄산염을 재흡수함으로써 pH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신장성 조절은 pH를 교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절 기전입니다. 이와 같이 체내의 수소이온 농도는 세 가지 조절 기전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폐와 신장에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혈액의 pH를 거의 일정하게 7.4로 유지합니다. 이 pH 변화가 일어나면 원인에 따라 호흡성 또는 대사성 산증 혹은 알커리증으로 분류합니다. 호흡성 산증은 폐환기를 방해하는 인자들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성 알칼리증은 과호흡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사성 산증은 비호흡성 산의 축적이나 알칼리의 소실에 기여합니다. 대사성 알칼리증은 다량의 수소 이온 손실이나 알칼리 증가로 초래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